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컴팩트 행정법 장지혁입니다. 자, 오늘 랜선 스터디 2회차 돌아왔습니다. 자, 요 문제는 제가 카페 수강회원 게시판에 PDF 파일로 올려놓을 겁니다. 그래서 수강 회원분들은 그거 다운 받아가지고 뭐 출력을 하든 아니면 패드로 이렇게 활용을 해서 문제 푸시고 영상 들으시고요. 그리고 혹시 수강하지 않으시는 분들이 요거 듣는다라고 하더라도 제가 이렇게 문제 영상 보고 잠깐 정지 눌러놓고 문제 풀고 이제 해설 듣고 할 수 있도록 문제 잘 보이게 옆에다가 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렇게 하는지는 아시죠? 아시죠? 다 아시리라고 봅니다, 여러분들. 제가 늘 한 얘기 있지 않습니까? 이거 같이 먹고 살아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많이 도와주시고요. 많이 들어오세요. 같이 제가 앞으로도 다양한 수험 자료 계속 제공해 드릴 건데 제공해 드리려면 제가 힘이 나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게 총알이 있어야 돼요. 많이 와주세요. 자, 그러면 우리 1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합시다. 1번입니다. 행정법의 효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특정 지역만 규율 대상으로 하는 법률도 유효할 수 있죠. 제가 감귤국 기억나시죠? 감귤국 이거 애칭입니다. 멸칭이 아니에요. 애칭입니다. 사랑합니다. 자, 제주 아일랜드 사랑합니다. 자, 하여튼 그래서 제주도만 규율하는 특별법이 대한민국에 존재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도 유효합니다. 그러니까 무효이다. 틀렸고 정답 1번 찍고 시험장에선 바로 넘어가야겠지만 우리는 해설이니까. 자, 2번 행정법령의 대인적 효력은 속지주의를 원칙으로 합니다. 어떤 사람한테 적용될 거냐의 1차적 기준은 땅덩어리를 가지고 보는 거예요. 대한민국 영토 내에서 벌어진 사건이라면 대한민국 법을 적용한다. 요겁니다. 그 다음에 3번 대통령령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공포한 날부터 20일이 경과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수업 때 말씀드렸듯이 보통 이게 있어요. 없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근데 특별한 규정이 없을 때도 언제 공포돼서 언제 시행되는지 이제 그거를 정해놓은 규정이다. 20일 암기 대상이고요. 4번 개인의 신뢰보호 요청에 우선하는 심히 중대한 공익상의 사유가 소급입법을 정당화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진정소급입법 허용된다. 자, 여기서 머릿속에 딱 떠올리실 게 진정 부진정 개념 요런 거는 이제 바로 이게 수업을 찬찬히 들으면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요게 제대로 안 배워놓으면 끝까지 몰라요. 끝까지. 제가 그랬거든요. 제가 처음에 제대로 안 배우고 제대로 제대로 이렇게 찬찬히 알려준 사람이 없어서 그냥 읽고 내 나름대로 이해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내가 잘못됐더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그거 다 엄냠냠냠 씹어가지고 이제 여러분 먹기 좋게 이렇게 해놓으니까 그거 잘 받아서 여러분이 딱 소화를 하셔야 돼요. 자, 그 내용은 이제 거기서 기본 강의에서 하고 이제 여기서는 자 진정소급입법이다라고 하면 원칙적으로 이거는 법정 안정성 너무 침해하니까 안 돼. 근데 예외적으로 괜찮아. 그리고 부진정. 진정 부진정 이거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별 내용 아니에요. 진정은 진짜고 부진정은 진짜랑 조금 다른 무언가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큰 무리 없습니다. 부진정 소급입법 원칙적으로 허용되는데 이것도 예외적으로 금지되는 경우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2번입니다. 다음 판례 내용 중 괄호 안에 알맞은 원칙에서 오늘날 땡땡땡땡은 단순히 행정적용이 법률에 근거를 두기만 하면 법률 유보네요. 근데 여기서 나오는 거는 단순히 법률 근거로 다 되는 게 아니라 요 뒤에 이거 뭐라고 불러요? 입법자가 스스로 결정하여야. 그러니까 의회 유보 원칙. 국회에서 어떤 사항은 진짜 중요한 사항은 국민 대표자인 국회의원이 직접 정해야지 행정부에 위임하지 마라 라는 원칙까지 가지고 있죠. 그래서 법률 유보입니다. 그리고 자 이렇게 처음에는 이거 머리에 되게 안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요 우위는 이렇게 위반 금지 그리고 유보 근거 필요 이건 전부 다 이거는 일부 행정작용만 이렇게 기억해 두셔야 돼요. 자, 3번입니다. 행정법의 효력에 관한 설명 옳지 않은 것은이고요. 1. 법률과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포한 날부터 20일을 경과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요거 체크하시고 20일. 2번 관보의 내용 해석 대하여 종이관보, 전자관보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이렇게 딱 기억해 놓으시면 되고요. 3번입니다. 행정기본법에 따를 때 법령 등을 공포한 날부터 일정 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는 경우
법령과 1일 날 공포하면서 이 법은 3일 후에 시행한다. 이제 이렇게 나왔다라고 하면은 법령 등을 공포한 날을 첫날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1일은 빼고 2일부터 2일, 3일, 4일 해가지고 요렇게 3일 지났죠. 그 다음에 이제 5일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요즘 보니까 추세가 숫자 계산 나오는 추세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숫자 계산 최소한은 해놓으셔야 됩니다. 저도 숫자 싫어요. 숫자 싫어. 맨날 글자만 보다 보니까 계산이 안 돼. 근데 어쩔 수 없습니다. 자, 4번 국민의 권리 제한 의무부가 직접 관련되는 법률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은 긴급히 시행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별한 사유 제외하고는 공포일부터 요거랑 이게 주의하셔야 돼요. 이거는 그때 효력을 발생한다고 아예 못 박은 거고 이거는 이렇게 해라라는 거예요. 적어도 30일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도록 하여야 한다. 하여야 한다. 한 35일, 40일, 최소 30일은 이제 둬라라는 얘기입니다. 자, 4번입니다. 행정법의 효력, 옳지 않은 것은 이고요. 처분, 근거법령 개정된 경우에도 경과 규정에서 달리 정함이 없는 한 처분 당시, 그 당시법 기억하시죠? 시행되는 개정법령 그에 정한 기준에 의한 것이 원칙이 담았고요. 2번, 개발제한구역 지정관리에 관한 법령의 개정 이렇게 나오면은 요게 딱 떠올라야 돼요. 뭐 비닐하우스. 비닐하우스. 그래서 허가 신고 없이 개발 제한 구역 내 공작물 설치 행위를 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법령 시행 전에 이미 범하여진 위법한 설치 행위 가벌성은 소멸되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이렇게 기억하라 그랬죠. 비닐하우스 처벌해라 라는 거. 그러면 정답은 옳지 않으니까 2번 나왔네요. 3번 하나의 지자체 조례가 다른 지자체 구역 내에서도 효력을 가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 경기도에 위치한 이제 서울대공원, 과천시에 위치한 서울대공원이 이제 그게 서울시 이제 여기 영향이 있거든요. 뭐 그런 식으로 뭐 저 경기도의 벽제 화장장 그것도 서울시 관련한 시설이고 하니까 그 정도로 기억해 놓으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4번 건설업 면허 수첩 대여 행위가 행위 후 법령 개정으로 면허 취소 사유에서 삭제되었다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법을 적용하여 건설업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맞습니다. 요 면허 취소 관련해서 이게 많이 헷갈리시는 게 여기 왜 행정기본법 적용 안 되냐라는 건데 이 판례는 행정기본법 나오기 한참 전에 있었던 판례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이거 규율하는 법률이 없기 때문에 대법원이 나름대로 판단해가지고 야 이거는 그냥 국법 하에 그 위반한 가벌성 소멸되지 않으니까 그냥 처벌해라. 그러니까 이건 그냥 정리해 놓으셔야 돼요. 행정기본법이랑 연관 지으면 아니 됩니다. 5번입니다. 자, 빨리 가보죠. 옳지 않은 것은 법률 유보 원칙 그리고 뿅 해서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를 때 기본권 제한에 관한 법률 유보 원칙은 법률의 근거한 규율을 요청한 것이고 그 형식이 반드시 법률일 필요는 없더라도 법률상의 근거는 있어야 한다. 맞죠? 니은 법률 우위의 원칙은 모든 영역 아까 말씀드렸죠. 우위는 모든 영역, 유보는 일부 영역. 그리고 디귿 지방의회 의원 유급보좌 인력 요거 지방의회 조례로 규정하면 안 된다. 요거 제가 기본 강의 때 취지 말씀드렸죠. 그 지방 호족들이 이제 지방 자치단체 그 돈 함부로 쓰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중앙에서 통제해라라는 그런 취지로 나온 겁니다. 그래서 법률로 규정할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리을 개인 택시 운송 사업자 운전면허 아직 취소되지 않았더라도 운전면허 취소 사유가 있다면 행정청은 명문 규정이 없더라도 개인 택시 운송 사업은 면허 취소할 수 없죠. 그러니까 법령에는 면허 취소되면 운송사업 면허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만 규정돼 있는데 이 사람이 면허 취소 사유만 있고 실제로 취소되지도 않고 이제 사망하셨죠. 그래서 이제 그 상속인이 상속 신청을 하니까 행정청이 면허 취소해버리고 사업 면허 취소해버렸는데 아니 사업 면허 취소가 아니라 사업 면허를 취소했는데 그 사업 면허 취소에 대해서 취소 소송 제기하니까 이제 그 법률에 근거 없는 그런 사업 면허 취소다. 위법하다. 이렇게 판단한 사안입니다. 자, 6번입니다. 비례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고요. 절차법에서도 비례원칙 규정하고 있다. 이런 건 나중에 되게 헷갈리니까 미리미리 잘 봐두시고요. 그 다음에 비례원칙은 행정의 전 영역에 적용된다. 비례원칙 의미 뭐라 그랬어요? 적당히 하셈 이거잖아요. 적당히 해라. 그러니까 전 영역에 적용이 되죠. 그다음에 3번. 자, 요거 좀 설명해 드릴게요. 이거 집중해서 잘 보세요. 출장 중 교통사고로 사망한 아내, 가배 아내, 을에게 요양급여 등을 지급하였다가
이제 갑의 음주운전 사실을 확인한 후 요양급여 지급 결정 등을 취소하고 이미 지급된 보험급여를 부당이득금으로 징수하는 처분을 한 사안에서 어떤 사안이었냐면 이제 갑이 공무 중 출장하다가 교통사고로 사망해서 아내한테 이제 요양급여 그러니까 연금을 준 거죠. 그런데 예를 들어 뭐 5천만 원 줬다고 해보세요. 지금 이제 그런데 갑이 이 교통사고가 음주운전 때문에 일어난 게 나중에 밝혀진 거예요. 그러니까 음주운전하다 사고 났는데 연금을 줄 수는 없다라고 해가지고 첫 번째로 행정청이 요양급여 지급 결정을 취소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미 지급한 보험급여 부당이득금으로 징수하는 처분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을이 어떻게 했냐면은 요거 둘 다 위법해요라고 하면서 취소 소송을 제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법원이 뭐라 그랬냐면은 이제 조사를 해보니까 이런 사정이 있었던 거예요. 이 사람이 이제 출장 가가지고 엄청 그 전부터 경무에 시달리다가 정말 일할 사람이 없어가지고 자기도 출장 가가지고 어쩔 수 없이 가가지고 또 막 거기서 일 엄청 빡세게 하고 어쩔 수 없이 또 회식도 참여하고 거기서 이제 몇 잔 먹고 이제 했는데 물론 음주운전 안 되지만 이제 그런 경무나 좀 이제 이런 게 사망에 충분히 인과관계의 원인으로 인정될 수 있을 만한 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법원이 뭐라 그랬냐면 야 지금 이제 앞으로 연금 안 주는 거 이거는 오케이. 근데 이미 줬던 거 뺏는 건 너무 가혹하다. 이렇게 본 겁니다. 쉽게 딱 그렇게 결론을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만약에 유족이다라고 하면 돈 받으면 다 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쓰고 나서 나중에 다시 돌려달라라고 하면은 이거 없는데요.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그래서 자 문제 잘 보세요. 이미 지급한 보험급여 부당이득금으로 징수하는 처분 이거 2조 2. 예. 취소해야 될 필요가 중대하여 유족이 입을 불이익을 정당할 만큼 강하지만 이게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거 1번이랑 2번이랑 꼰 겁니다. 꼰 거예요. 여기 1번. 요양급여 등 지급 결정의 취소. 이거는 공익상 필요가 을 등에 있게 될 불이익을 정당할 만큼 강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거 1, 2 꼰 거예요. 꼰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은 틀린 겁니다. 정답 3번이에요. 이렇게 잘 공부를 해두세요. 자, 그 다음에 4번 내려가 보죠. 4번. 자, 행정청이 수입 녹용 전지 중 전지 세대 회분 함량 기준치 초과했다라고 해서 야, 그 컨테이너 전량 폐기해라. 이거 적당하다라고 본 사안입니다. 자, 7번입니다. 행정법의 일반 원칙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해서 기억 국세기본법에 따른 비과세 관행 제가 이거 상세하게 설명드렸죠. 성립요건, 공적 견해나 의사의 묵시적 표시, 그냥 표시 중에서도 묵시적 표시입니다. 이런 건 기본 딱 정리하자면 이거예요. 알고도 가만히. 이게 묵시적 표시입니다. 과세관청이 상당 기간 불과세 상태에 대해서 객관적 요소죠. 과세하지 않겠다는 의사가 있고요. 그거를 표시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사정, 알고도 가만히 있는 사정이 있어야 한다. 동그라미고요. 니은 평등의 원칙 본질적 같은 것을 다르게 하는 건 안 되죠. 같다죠. 그래서 위법한 행정 처분이 수차례 걸쳐 반복적으로 행해졌다 하더라도 자기 구속력을 갖지 않죠. 그래서 불편 금지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죠. 그다음에 재량준칙 행정의 자기 구속을 통해 법규성을 인정받는 것은 비례 원칙에서 파생된 것이다. 그러니까 이 행정의 자기 구속 원칙이 어디서 근거를 땡겨 오냐라는 건데 평등의 원칙과 신뢰보호의 원칙에서 자기 구속의 원칙이 힘을 이렇게 받아서 얍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틀린 거죠. 그리고 리을 비례 원칙 법치국가 원리에서 당연히 파생되는 헌법의 기본 원리이다. 맞습니다. 근데 여기서 당연히 요거 나와도 맞다는 거 주의하셔야 합니다. 자, 8번입니다. 신뢰보호 원칙 옳지 않은 것은 입법 예고를 통해 법령한 내용을 국민에게 예고한 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입법 예고 키워드를 잡으시면 돼요. 법령으로 확정되지 아니한 이상 신뢰 부여했다고 볼 수 없다. 맞고요. 2번 건축주, 건축 설계 위임받은 건축사 얘가 잘못한 것도 얘 잘못으로 본다라는 문제죠. 그래서 귀책 사유가 있다. 그리고 자, 3번부터 또 보시면 신뢰보호 원칙에서 행정청의 견해 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에 대한 개인의 귀책 사유 의무는 상대방뿐만 아니라 그로부터 신청행위 위임받은 수임인 등 모두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맞는 얘기고요.
4번입니다. 자, 병무청 담당 부서 담당 공무원에게 공적 견해 표명을 구하지 아니한 채 민원봉사 담당 공무원이 상담에 은하여 안내한 것, 신뢰한 거에도 신뢰보호 원칙은 적용되지 않죠. 그러니까 외국 영주권자도 군대 안 가도 되나요? 근데 당시 그 병무청 담당자도 아니고 병무청 민원팀 총무 그 민원 그 총무가 이제 나와가지고 그냥 데스크에 앉아 있었던 거예요. 거기 뭐 민원의 날 뭐 이런 거 해가지고 그럴걸요 아마 아마 그럴걸요 뭐 이 정도 얘기한 거예요. 근데 실제로는 이제 병역 면제되지 않았고요. 어디 면제를 받으려 그래? 어디 면제 받으려면 그분 정도는 돼야죠. 그분. 예. 아이고 쓰면 안 되겠네. 자 그래서 그겁니다. 신뢰보호 원칙 적용되지 않는다. 판례 자체는 쉽죠. 자 9번입니다. 신뢰보호 원칙 옳은 것은 해서 1번 신뢰보호 원칙의 요건 하면은 일단 선보 처인반이죠. 자 그래서 선행 조치, 보호 가치 있는 신뢰 기한 사인의 처리, 인과관계, 선행에 반하는 후행 처분 이제 이렇게 됐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적법한이 틀렸어요. 적법한 여기 틀렸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여러분 좀 이렇게 제가 일반적이지 않게 이렇게 꽈놨거든요. 그러니까 요런 걸로 좀 낚이셨으면 좋겠네요. 자, 이제 그다음에 요게 이제 어떻게 되냐면 1번 선보 초인반 맞네. 그리고 2번 틀렸네. 3번 틀렸네. 뭐 이제 뭐 이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답이 없네. 이제 이러면 다시 한번 찬찬히 봐야죠. 자, 2번입니다. 건축허가 신청 후 건축허가 기준 관한 관계법령 조례 규정 신청인에게 불리하게 개정된 경우 당사자 신뢰를 보호하기 위해 처분시가 아닌 이게 틀렸죠. 설사 불리하게 개정됐다 하더라도 처분시라 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리고 3번 헌법재판소 대법원 신뢰보호 원칙의 이론적 근거는 사회국가 원리가 아니라 법치국가 원리입니다. 그리고 법치국가 원리, 법적 안정성, 좀 이렇게 믿고 이제 해야 된다, 뭐 이런 걸로 연관 지으시고요. 사회국가 원리 요거는 예, 뜻만 알아놓으시면 돼요. 복지국가 원리입니다. 복지국가 원리 뭐 어려운 사람 도와주자 약간 이런 취지 아닙니까? 그러니까 신뢰보호랑 직접 연관 없죠. 그다음에 4번 행정청이 지구단위 계획 수립하면서 권장용도 판매 위락 숙박시설로 결정하여 고시하였다 하더라도 당해 지구 내에서 공익과 무관하게 언제든지 허가를 해주겠다 이렇게 한 건 아니죠. 그러니까 포인트는 이거예요. 공익과 무관하게 이거는 행정법 영역에서 거의 뭐 있을 수 없는 얘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공익을 항상 고려를 해야 돼요. 공익을 항상 고려해야 된다라는 거.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옳은 거 고르는 거죠. 모두 고르면. 즐겁죠, 아주. 자, 실권의 법리, 일반적으로 신뢰보호 원칙의 적용 영역이 하나로 설명되고 있으나 판례는 신의성실 원칙, 파생 원칙으로 보고 있다. 별로 중요한 것도 아닌데 자꾸 나온다잖아요. 제가 말씀드렸죠. 어쨌든 판례는 더 큰 원칙에서 뽑아낸다라는 거. 그 다음에 니은 국립공원 관리권한 가진 행정청. 여기서는 이제 십수년 후 착오를 발견했다. 그리고 얼른 고쳤다. 이러면 신뢰보호 원칙 위배되지 않습니다. 착오. 요거 키워드로. 그 다음에 디귿입니다. 자, 개발이익 환수 관한 법률에 정한 개발사업 시행하기 전에 민원 예비심사로서 관련 부서 의견으로 저촉사항 없음이라고 기재한 것. 공적인 견해표명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거 그 예식장 사례를 떠올리셔야 돼요. 예식장. 근데 여기서 예식장 관련한 무슨 힌트가 안 나와. 그렇기 때문에 요런 게 이제 몇 번 보고 이제 딱 이게 연관을 지어 놓으셔야 되는 거겠죠. 기억나시죠? 기본 강의 잘 들으셨으면. 그다음에 리을입니다. 행정청이 공적 의사 표명하였다면 이후 사실적 법률적 상태 변경이 있더라도 벌써 여기서 틀렸죠. 여전히 유효하다. 이게 아니라 공적 인사 표명했다. 확약을 했다라고 하더라도 시옷, 지읒, 비읍, 기역 뭐예요? 사정 변경이 있으면 시옷, 히읗 실효된다. 아이고 자꾸 이거 재미 들렸어요 제가. 자, 그다음에 지우고 미음 봅시다. 변리사 1차 시험 상대평가제 규정한 개정 시행령 1차 시험에 시행하는 것 허용될 수 없다. 그래서 개정 시행령 즉시 시험에 시행하도록 정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돼서 무효다. 그러니까 이게 원래 절대평가로 돼 있는데 요거를 상대평가로 바꿨는데 여기서 포인트는 야 유예기간 좀 줘라 라는 거예요. 유예기간 줘라. 여러분 우리 공무원 시험도 계속 개정되고 있잖아요. 예전에는 뭐 이제 국영사 한 다음에 뭐 수학, 과학 이런 거 하면은 어느 직렬이든 다 갈 수 있었는데 이제는 좋은 시절 다 끝났죠. 이제 행정법에서 벗어나기가 굉장히 어려운 시기가 됐죠. 아이고 신난다. 아이고 신난다.
저랑 같이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그리고 행정법을 알아야 최소한 요 법 집행하는 올바른 공무원이 되실 수 있으니까 이건 나중에 여러분 모습이 되실 겁니다. 공무원 출신입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여기까지 풀어봤습니다. 네, 2주차 복습은 여기까지고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앞으로도 같이 재미있게 공부해 나가 보도록 합시다. 뭐 질문이나 뭐 피드백이나 아니면 궁금한 점이나 이런 거는 카페에 올려주시면은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업에서 봬요.